TVN 예능 프로그램인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나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모음입니다. 각 주제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싶으시면 출처를 표기해 놓았으니 해당 방송을 보시면 실제 해당 고민을 갖고 있는 출연진의 사례와 함께 오은영 선생님의 처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본 영상은 성인 ADHD, 내향성, 스트레스 취약성,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기분 부전 증상, 에코이스트, 공황 발작, 위로포비아, 바보 증후군 등 9가지 체크리스트와 간단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성인 ADHD 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1.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2. 모임에 항상 늦는다. 3. 휴대폰이나 자동차 열쇠 같은 물건을 하루에도 몇 번씩 찾는다. 4. 저축을 못하고 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5. 유명 맛집이어도 웨이팅이 있으면 포기한다. 6. 영상을 볼 때 2배속으로 시청한다. 7. 4차원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8. 말실수 등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자주 받는다. 9. 6개월 이상 게임 중독에 빠진 적이 있다. 10. 주변 친구들보다 이직이나 퇴사가 잦은 편이다. 이 중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체크리스트 항목들 중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성인 ADHD라는 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산만하고 덜렁거렸는지가 중요하다고 해요. 만약 대부분의 특징들이 성인이 된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단순히 노화일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다음은 내향성 체크리스트입니다. 내가 MBTI에서인지 I인지 헷갈리시나요? 다음 항목들 중 상당수 해당되면 I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1. 놀 땐 잘 놀았지만 돌아가는 길에 같이 가자고 하면 부담스럽다. 2. 약속이 취소되면 아쉬움보다 안도감을 더 크게 느낀다. 3. 하루 중 1시간 정도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 4. 뉴스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하면 반갑다. 5.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못한다. 내향성과 외향성의 기준은 멘탈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있어요. 즉, 심리적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면 외향성, 심리적 에너지가 내면으로 향하면 내향성이라고 하는 것뿐 어떤 게 더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순 없어요. 단, 극내향형인 사람은 간혹 대인관계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도 있다고 해요. 다음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강한지 약한지를 알아보는 스트레스 취약성 체크리스트입니다. 1. 일이 풀리지 않으면 자책부터 한다. 2.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친구가 없다. 3. 본인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4. 일을 해냈을 때 성취감보다 안도감이 든다. 5. 취미생활이 일로 느껴져 포기했다. 6.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높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7. 칭찬을 듣고 의심해 본 적이 많다. 일곱 문항 중 4개 이상 해당되면 스트레스에 좀 약한 편이라고 해요. 스트레스에 취약하면 생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요. 스트레스를 억누르고 너무 쌓아두면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이는 즉시 그저 빨리 해소하는 것에만 급급하다 보면 스트레스의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기 어렵고 제대로 다뤄내지 못해서 계속 반복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에 직면해서 이게 왜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잘 다루어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체크리스트입니다. 1. 세상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2.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웃는다. 3. 화나는 일이 있어도 혼자 사귄다. 4. 잘못이 없어도 사과한 적이 많다. 5. 대화 도중 속마음을 들킬까봐 늘 조마조마하다. 6.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집에서 녹초가 된다. 7. 집중력이 떨어져 영화 한 편을 끝까지 못 본다.
1군문항 중 4개 이상 해당될 경우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해요. 힘들어 할 만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힘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이상한 거고요.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야 사랑하는 일을 오래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바라보는 나의 모습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언제나 동일하진 않죠. 다양한 상황에서 나의 다양한 모습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즉,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나를 잘 보호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 의미에서의 멀티페르소나를 가지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분 부전증 체크리스트입니다. 1. 식욕이 없거나 지나치게 많다. 혹은 이 둘이 반복된다. 2. 잠에 들기 힘들거나 수면을 유지하기 힘들다. 중간에 깨거나 새벽에 일찍 깬다. 3. 항상 피곤하고 활력이 떨어진다. 4. 작은 일에도 스스로 자존감에 타격을 받는다. 5.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지고 결정이 힘들다. 기분 부전 증상이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지만 울적한 감정이 2주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앞의 체크리스트 항목의 대부분에 해당되면 기분 부정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가라앉은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이게 그냥 내 모습 같아지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지죠. 가라앉는 기분은 몸에서 보내는 신호임을 알아차리고 휴식이 필요하고 스스로 돌아볼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알림이라고 알아차리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분 부전 증상이 나아지기 위한 해결 방안은 하루 3번 기분 상태를 기록해보는 건데요. 아침, 점심, 저녁에 내 기분이 어떤지, 왜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 1에서 10까지의 숫자로 정도를 표현하면 얼마만큼의 강도로 그 기분을 느꼈는지를 체크해보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섭섭함을 느꼈다면 왜 섭섭함을 느꼈는지, 어느 정도로 섭섭함을 느꼈는지를 체크해보는 거죠. 다음 에코이스트 체크리스트입니다. 1. 주목받는 것을 싫어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목이란 예를 들어 명절에 친척으로부터 사적인 질문을 받는 것 등을 말하는 거예요. 2. 문제가 생기면 내 탓부터 한다. 3. 유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 4.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싫어하고 나도 피해받지 않으려는 면이 강하다. 5.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회피한다. 6. 뭐뭐인 것 같다는 식으로 확신이 없는 언어 표현을 자주 한다. 7. 일부러 못하는 척 행동한다. 최근 20대 젊은 청년들, 소위 MZ세대들이 전반적으로 이 에코이스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에코이스트의 이런 특징들이 기성세대와는 다소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대 간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음은 공황 발작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1. 심장이 마구 뛰거나 맥박이 빨라지는 느낌. 2. 숨이 가빠지거나 막힐 듯한 느낌. 3. 메스꺼리거나 속이 불편함. 4. 손발 등 몸이 떨림. 5. 어지럽고 휘청거리거나 실신할 것 같은 느낌. 6. 세상이 달라지거나 내가 달라진 듯한 이인감, 비현실감. 7. 죽음에 대한 공포. 공황 증상을 알면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공황 발작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공황 발작을 겪었다고 해서 다 공황장애인 건 아니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증상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증상에 따라 치료를 통해 완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위로포비아 체크리스트입니다. 1. 혼술하는 걸 즐긴다. 2. 약해 보이면 내 존재감이 흔들릴까봐 두렵다. 3. 타인과의 대화가 버거울 때가 있다. 4. 가끔 다른 사람의 괜찮아 라는 말에 화가 난다. 5. 상대방이 날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6. 힘이 들 때는 혼자 사귄다. 7. 내 이야기가 가십거리가 될까봐 걱정된다.
위로 포비아를 겪는 사람은 위로받는 걸 두려워해서 선뜻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하고 위로받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해요. 이들은 자신이 어렵거나 미숙하고 힘든 점이 있으면 상대방이 자신을 위로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의 미숙한 점이나 약점을 보인다는 생각에 위로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긴다고 해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요즘 청년들 대다수가 속마음을 드러내는 걸 약점이나 흠이라고 생각해서 가까운 사이에서도 위로받는 걸 주저하는 경향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은 편안하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보증후군 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1.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위축된다. 2.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보고 자책한다. 3. 항상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 4. 상대방이 나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계속 분석한다. 5. 힘든 일이 생기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 6. 대화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자주 확인한다. 7. 칭찬을 받으면 흔쾌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일곱 문항 중 5개 이상 해당되면 바보증후군이 있는 거라고 해요. 바보증후군이란 좋지 않은 상황이 닥치면 모든 걸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자책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바보증후군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한테서 흔히 보이는데 자책을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보증후군이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무기력감, 대인기피증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